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흐름이 워낙 좋았고, 그죠? 이 이후에도 어느 정도 더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워낙 뭐 좋은 것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이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코스피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거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이 삼성생명에 대한 최근 자 모습을 보면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운영하는 이제 운용에 대한 자산 내 비율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이렇게 그런 모습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좋지 않았다가도 다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좋아야 된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저 역시도 실적이 나빠지는 종목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과 같이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외인의 수급을 자 한번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외인의 수급입니다. 지금 외인의 수급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자 많이 올라왔지만 작년에 매도를 하던 외인이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수급, 코스피 종목 특히 외인 수급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외인 수급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네, 이건 뭐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네, 외인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를 해 주셔서 종목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수급을 이렇게 그냥 보시면 자,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도 확실히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도 매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개인도 매수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는 물량을 개인과 외인이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이 매수를 해도 올라갈 종목은 잘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도 뭐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의 수급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또 외인의 수급까지도 같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확실히 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큰 그림의 월봉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자 이렇게 횡보 우에서 상단에서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마지막으로 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떠한 뭐 여러 가지의 일이 있다. 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면 아 기업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를 일부러 좀 빼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또 빼서 나중에 올리는, 그러니까 일부러 주가를 하락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진 종목이 그래도 주가가 들어 올리는 모습이 그 구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더 쉽게 올릴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높은 자리를 돌파를 해서 우에서 올리는, 그죠? 이런 모습도 쉽죠. 그러니까 지금은 둘 중에 하나,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죠? 뭐 네이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그런 종목을 계속 우상향을 시키는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돌려주는 이런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 확실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가 있죠? 어, 하락한 만큼에 비해서 상승한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하락한 것에 있어서 다시 원위치인, 자, 12만 원대까지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꼭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갈지 또 내려갔다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락을 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상승을 이끄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여기에 있어서 물론 개인들의 수급이 도와줬지만 확실히 또 외인의 수급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확실히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타점이라든 뭐 이제 그런 좀 타이밍 뭐런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만, 일단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네, 지난 과거의 차트를 보니까 이 위치에서 오면 저항이 생기더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지난 차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위치는 확실히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 위치만 오면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많구나. 근데 이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냥 하락하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저항이 생기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확인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알고만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저항이 상당히 좀 있는 자리인데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빠졌을 때는 역시 저항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괜찮은데, 자, 이제 타이밍을 좀 잡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떠한 이 이후의 흐름을, 이 종목만 제가 이제 삼성생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눌렸을 때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직접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고 수급도 좋고 모든 게 좋은 상황에서 조금 눌린다든지 아니면 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봉상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살짝 밀리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살짝 밀리지만 이 앞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고점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거냐,
네, 이러한 것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 작년 말부터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SK텔레콤. 자, 지금 SK텔레콤의 주가는 이전에 예전에 제가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전문가들이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그다음 외인의 수급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이제 와서 지금 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SK텔레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어, 남들이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꼭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또 너무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한번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주식은. 그래서 주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을 찾는 것도 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이 SK텔레콤이 뭐다 이렇게 뭐 다 알고 뭐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주가는 빠지면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좋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외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좋아질 때 이제 장점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한다라고 해서 주가를 이해한다든지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 주식은 기업만 갖고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업을 알고 주가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는 그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흐름과 지금 재무적인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매출에 대한 증가, 그렇죠? 매출 증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지금 영업이익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다. 근데 다만 지금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바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이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오른 것 같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과거의 모습, 이런 상승이 바로 나와주면 좋겠죠.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한 20년 정도, 뭐 10년, 20년 정도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승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그리고 또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이 모습에서 어떻게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그래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지금 꼬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꼬리를 만들고 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장기적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좀 큰 박스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 여기에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눌린다. 눌린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그 눌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락하는 조정에 대해서 이용을 잘 한다라고 하면 좋은 조건의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뭐 봤을 때 상당히 좋지만, 그래도 주식을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니다. 물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도 있긴 하죠. 네, 분명히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고 조금의 더 안정성을 갖고서는 매매한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눌리는 조정이 있은 이후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